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면은 이번 시장 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기업들 올라왔는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배워가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깨달음을 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5개가 보이네요. KPF라는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5개, 16개의 종목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조이맥스라는 기업이 10%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나 이렇게 관리 종목이라는 관리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들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갑자기 급락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혹시나 관리 종목이 아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리 종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들 좀 알아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볼 텐데, 시장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상승을 하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모습이죠. 3일째 음봉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보이지 않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앞에 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걷다 보니까 뭔가 부딪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눈을 가리고 벽을 더듬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쪽이 뭔가, 자꾸 부딪히네, 잘 안 되네라고 한다면은 돌아서 가는 방향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차트를 만들어낼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차트는 만들어지긴 할 텐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약간의 힌트를 알 수 있는 것이, 올라갈 거면 그냥 올라가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러고 있을 때 여기에 무슨 장애물이라던가 뭔가 벽이라든지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돌아가려고는 하진 않을까? 돌아가려고 하거나 또는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진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이라고 하는 것과 차트라고 하는 것은 잘 본다, 못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이해를 한다 또는 눈치를 빨리 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진행되다가 양봉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음봉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여기서 힘이 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쯤 되니까 지난번에는 2450포인트쯤 되니까 매도세가 딱 힘을 줘가지고 밀고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그 아래쪽부터 밀린다라는 것은 상승의 힘이 과거의 힘보다는 약해졌구나라는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여기서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과 모레 한 2, 3일 정도의 캔들이 만약 음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가 꼭지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여기가 꼭지가 될지 아니면 더 가게 되는 어떤 과정 중에서 쉬어가는 곳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적어도 1개의 캔들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2개의 캔들 정도 보면 좀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주어지지 않을까, 더 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추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현금화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아직 없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에 대한 흐름 역시 좀 예민하게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금화를 이미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현금화 하신다면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 모아텍 거의 뭐 점상한가 수준으로 날아간 종목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아텍이라는 기업이 왜 급등을 했는가라고 한다면요. 사실 모아텍이라는 기업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급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등을 하나요? 일단 수소차 관련 테마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품절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잠깐만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품절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식은요 1,400만 주 가량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약 90%의 물량이 묶여 있음으로써 한 200만 주 정도만 유통 물량으로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품절이 빨리 되겠죠. 우리 가게에도 어떤 옛날에 허니버터칩 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 물건이 없다. 품절이 빨리 되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만 줄 서게 되는 그런 형태처럼 이게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작다 보니까 누가 아래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올 때 팔지 않게 되면은 요런 식의 품절주 형태를 보여주면서 급등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엄청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을 잡게 되면은 피곤해져요. 품절주는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품절주는 최소한 내려와 있을 때 접근을 해야지 최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매매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셨을 텐데 매수했는데 급등했다 그럼 빨리 팔아내시는 게 좋고, 지난번에 물리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빨리 팔아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 말려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이미 매수하셔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잡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가 또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다 아울렛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지역별로 모다 아울렛은 한 번씩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다 아울렛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세라믹 소재 전자 기기 부품이라든지 또는 폴더블 폰 이런 쪽으로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도 좋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다이노칩도 지금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폴더블 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들 출시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다가 좀 더 급등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실적도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하향을 오래 했던 기업이 위쪽으로 막 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좀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양반다리를 오래 하고 있죠. 양반다리 오래 하고 있다 보면은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어라 하면은 뛰기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전기가 지릿지릿하는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은 몸이 굳거나 다리가 이렇게 저리거나 해서 결국은 갑자기 움직일 때 약간 딜레이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하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던 종목들이 우상향으로 갑자기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듯이 하락세도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이제 5,000원대까지 이렇게 충분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저는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지난번에 올라올지 못했던 요 자리쯤 되면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심기일전에서 가려고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5,500원대에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제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수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3,500원이나 4,000원 이하쯤 왔을 때도 메리트가 꾸준히 좋다라고 한다면은 매수해볼만 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떨어지는 기업들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갈 때 우상향으로 쭉쭉 날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버리시는 것이 일단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F세미라는 또 종목이 급등을 해 있습니다. RF세미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인가라고 한다면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다가 영업이익도 사실 2억 정도, 2억이라고 한다면 2017년 영업이익이 2억이라고 한다면요, 한 달에 한 1,800만 원 조금 안 되게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800에 1,700에서 1,800 정도 번다. 뭐 많이 버는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 그 정도 번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 겁니다. 그리고 2018년 6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8억 적자, 그리고 매분기 지금 10억에서 20억대, 30억대 가까운 이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바라보았을 때 역시 지금 당장에 이렇게까지 급등할 만한 기업이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기업도 지금은 뭐 전기차라든지 전자담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 135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 이야기에 따라 가지고 그 테마주로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은 테마로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를 잡게 되면은 우리 이번에 뉴스 보니까 통계치가 그렇다고 합니다.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들,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100종목 중에서 약 70%에 가까운 종목들이 폭락을 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졌던 8,000원짜리 정도쯤 되면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8,000원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역시 6,000원 이하로 빠져줄 때 그때쯤에도 메리트가 좋고 테마가 살아있다면 잡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림기계입니다. 우림기계는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우림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 발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림기계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린 뉴딜 역시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대선에 따라 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린 뉴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림기계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림기계가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뭐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은 딱 봐도 알다시피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자 폭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테마 때문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풍력 발전 주니까 앞으로 좋겠지, 뭐 로봇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도 좀 실속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좀 좋지 않은 데서는 별로 안 사고 싶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게 되면은 더 올라가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올바른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 잡아가지고 기회가 이때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정말로 돈이 될 것 같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기를 하고 있는 건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판단하신다면 우림기계도 지금 접근할 만한 자리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6,000원대 잘 매도하셔가지고 정리 잘 하시고 떨어지게 되면은 4,000원대에서 뭐 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미래를 보고 조금 집중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봐도 괜찮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온테크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어요. 네온테크는 차트가 좀 이상하죠. 이것도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합병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마 스펙하고 합병을 됐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합병이 되면서 이제 상장이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드론 쪽으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 절단, 장비, 그러니까 결국 장비 쪽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신규 사업의 산업용 드론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급등한 이유는 GS칼텍스의 주유소 거기에 배송 시연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드론과 로봇 배송을 했는데 뭐 거기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0.9km 정도라고 하는데요. 바닷길을 건너서 0.9km 정도의 잔디 광장으로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드론이 앞으로 이제 드론 택배 그리고 뭐 무인 택배 이런 것들이 조금 성행해지지 않을까, 그럼 이런 관련 기업들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각 좋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킬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꾸준히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긴 한데 단기 급등을 좀 피해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드론 관련주로 예전부터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PC 디렉트라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PC 디렉트라는 기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하지만은 얘도 드론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PC 디렉트가 급등을 한 이유는 역시나 뭐 경영권 싸움, 바디 프렌드 일가와랑 경영권 싸움 때문에 올라온 거지. 사실 이 기업도 좀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좀 괜찮은 실적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기 급등을 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조금 투자할 만한 기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PC 디렉트는 개인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네온테크처럼 단기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보다는 단기 급등이 아니라 조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 외에도 오늘 많은 기업들 급등했지만 사실 급등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 261개에 불과한데 592개의 종목이 코스피에서 하락 중인데 0.2%나 빠지고 있다. 0.19%밖에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이 이렇게 많은데 지수가 버틴다라는 것은 몇몇 기업들, 아주 소수의 기업들,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텐데 그 소수 기업들만 상승 중이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탄탄한 것 같지는 않으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전략 짜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아직까지 테마라고 할 만한 어떤 테마군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먹거리들, 드론 관련이라든지 뭐 무인 택배 이런 쪽으로 지금은 또 관심주가 쏠릴 것 같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 역시나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련주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은 더 보자. 그러면은 지수가 조금 빠지더라도 잡아볼 만한 기업들 역시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